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주민분들이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본인들은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은 적이 없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았더라.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을 이제 찾았는데 입주민들이 원체 이제 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다 보면 동 대표님을 믿고 그 복수 날인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서 동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매스컴이나 또 이제 기사 자료들을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안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천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예,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특히 빌라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말이 조금 어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제 그 소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하자보수 예치금이 뭔지도 모르시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또 찾을 때에도 뭐 동의를 하신 적이 없는데 이미 건물에서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들을 오늘도 알게 됐는데요. 먼저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서 동 대표님들이 마음대로 이거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 대표님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아주 괘씸하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분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괴로움을 줄 수 있을지 입주민분들이 많이 화가 나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네이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하자이행금 횡령 관련 질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7세대의 빌라입니다. 하자이행금이 입금되었는데 동 대표가 입주민들 모르게 돈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입주민분 중 한 분이 입금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여서 동 대표에게 확인 요청을 하게 되어서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는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통장 내역을 오픈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오픈하였는데 입금된 날짜 날 그 다음 날에 전액 현금 수표를 인출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이제 동 대표는 전액을 반환을 하긴 했습니다. 네, 반환을 하긴 했네요.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 대표, 총무 두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거 인출도 두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가능하게 해놓았는데 동 대표가 그럴듯한 거짓말로 총무를 속이고 도장을 받아서 돈을 빼간 거다. 지금 총무는 자기를 속인 동 대표에게 너무 화가 나고 다른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힘들어합니다. 저희는 돈은 회수하였고 동 대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넘어가자고 주민들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건물에 거주하시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이사를 당연히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맞죠. 아주 그런데 이게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입주민분들이 그래도 착하셔가지고 사과만 하면 그냥 이해를 해주자라고 하고 어 이제
그 나름대로 입주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입주자 회의 때 나와서 사과를 하라라고 하면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이제 통보를 또 한 건데, 동 대표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 이제는 전화 문자에서 전혀 답도 하지 않고 집을 찾아가도 대답을 안 한다. 동 대표를 처벌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일단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형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형사적으로는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경찰서에 쉽게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인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체로 하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괘씸하다 그러면 입주민이 단합하신다 그러면 뭐 하는데, 개중에는 또 마음 여리신 입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되실 수 있겠죠. 그 업무상 횡령죄가 그렇게 처벌이 낮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돌려줬다고 해서 그 업무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서 가서 뭐 고소장 한 번만 제출하시게 되면은 입주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셔도 이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총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별도로 또 총무님은 추가적으로 또 사기로도 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뭐 없긴 하겠지만 총무님까지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가중되게끔 사기로도 또 고소가 가능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입주민분들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질 않으세요. 왜냐면 같이 거주하시는 동대표를 어떻게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은 빌라는 대형 아파트하고 다르게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분들이 당연히 복순환이 통장 만들었으니까, 또는 동대표만 믿고 예치금 청구 무조건 동의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 관심이 없네. 그럼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뭐 길에 떨어져 있는 돈 사실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지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이미 많은 곳들에 대한 자료를 착수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동 대표님이 이상하게 쉬쉬하면서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입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면 입주민분들은 자기는 찾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찾은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사실은 악의적인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는 이미 자료를 몇 년 전부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신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이제 발생돼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이죠. 동대표 처벌이 가능하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괘씸하기 때문에 저희 그 조합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동대표 행정처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자보수 예치금은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한 하자이행 증권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위반하고 하시는 건물들, 그런 곳들을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놨고 조만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인데,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발했을 때 뭐 입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이건 입주민 전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 처분은 이분들은 피하지만 이 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행정처분까지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형사적 책임,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 또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상 배임에 대한 횡령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 또 총무님 같은 경우에는 기망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간다면 이분은 아마 일상생활에 큰 이번에 어떤 깨우침을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예치금을 이렇게 문제적으로 횡령 사건으로 하지 않는 동대표님이라 하더라도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그 하자보수 맡기는 업체가 뭐 이거 있으시면 돼요, 이것만 뭐 공사에 따른 증거로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주민분들이 동대표님들이 실제 어떤 사건화돼서 문제화가 되고 그 이슈의 중심이 되시면 이분들 아무도 도와준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 발을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들이 한테 어떤 그런 여파가 올까봐 발을 빼는 겁니다. 옆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는 입주민들조차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동대표님들은 뭐 이런 횡령 사건을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자보수 예치금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 사용에 대한 그런 지금 예정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입증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댓글로 만약에 입증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2차적인 영상으로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하고도 어떤 이 증빙 자료들을 명확하게 근거로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관리감독, 감사, 뭐 행안부에서 어떤 진행하는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도 준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